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 채널입니다. 배당주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배당주와 성장주를 비교하면서 배당주 투자를 고려할 때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배당주 투자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주의 매력은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일하지 않고 받는 월급이라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갈 겁니다. 일을 재미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힘들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불안감에 노후 대비를 위한 다른 수입원을 찾게 됩니다. 배당은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생긴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결국 주주들의 것이니까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는 2024년에 100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A 회사는 주식회사로 10명의 주주가 각각 한 주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이익을 한 주당 10만 원씩 배당하기로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 회사의 10%는 내 것이니까 이익의 10%를 배당받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딱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내 할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생긴 이득을 나눠 받은 셈입니다. 일하지 않고, 일은 사실 회사가 대신하긴 했죠. 어쨌든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 상장된 주식회사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배당해버리면 2025년에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연구개발을 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2025년에 갑자기 회사의 위기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품이 고장났는데 수리를 하고 싶어도 수리비가 없겠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순이익의 일부만 배당하기로 합니다. 바로 이게 배당 성향입니다.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배당하면 배당 성향 50이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잠깐 기사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중국 본토 A주의 연간 배당 규모와 배당 성향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기업의 배당 성향을 보면 2010년도에서 25.3%, 2022년에 37.9%, 매년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좀 있긴 하지만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로 대만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은 해외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집계됐고 미국 42%, 영국 129%, 영국은 엄청나게 높네요. 일본의 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 55%, 중국 31%, 인도 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뒤처진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장사 782곳 중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도 전체의 24%인 190곳이나 됩니다.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로 결국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예와 현실이 다른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회사가 주주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누구 회사인가요? SK는, LG는, 한화는? 한국의 회사는 대주주, 오너 일가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이재용이 돈을 번 것이지 주주가 돈을 번 것이 아닌 거죠. 배당을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두면 내 돈인데 나눠주면 남의 돈이 되잖아요. 쌓아두면 세금이 없는데 배당하면 최대 49.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밸류어 프로그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잘 정리돼서 한국 주식의 매력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좋은 배당주를 잘 골라서 투자하거나 주주 친화적인 미국에서 배당주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반인이 개별 종목을 잘 고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일단 넘기고 말이죠.
배당의 문제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고 미국의 경우에는 22% 분리과세가 됩니다. 양도세는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지 않으면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금의 시점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는 내가 받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배당금도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받는 즉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내야 되고, 만약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이자나 배당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연간 약 8,800만 원 정도까지는 세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긴 합니다. 또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수익을 보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지만 수익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서 실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주식 수익률입니다. 배당 성장 ETF로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 슈드와 나스닥백 인덱스 ETF인 QQQ를 비교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의 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슈드, 그리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이 QQQ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상당히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은 모두 재투자한 것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표로 보시게 되면 둘 다 시작할 때 1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했고 끝날 때는 슈드는 27,953불, QQQ는 54,253불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11.32% 대 19.3%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슈드의 장점은 사실 변동성이 적은 데 있다고 하는데 변동성 자체도 슈드에서 14.96%, QQQ에서 18.67%로 수익률에 비해서는 사실 차이가 더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이어에서는 슈드는 29.87%, QQQ는 54.85%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스트 이어를 비교했을 때는 슈드는 마이너스 5%, QQQ는 마이너스 32.58%로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QQQ에 비해서 슈드가 많이 방어를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봤을 때는 21.54%와 32.58%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20%의 MDD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마이너스 30%도 견딜 수 있을 거고 슈드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마이너스 20% 정도의 MDD를 견디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샤프 레이시오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위험으로 나눠서 내가 감수한 위험 대비 실제로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를 평가하는 소위 말해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슈드는 0.65, QQQ는 0.93으로 QQQ가 더 효율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의 테스트고 백테스트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기나 횡보장에서는 변동성이 낮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배당주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슈드가 QQQ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왜 주식에 투자할까요? 내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애플을 직접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능력이 있다면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제발 투자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현실화해온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성장주죠. 앞으로도 크게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큰 이익을 벌어들일 기업. 배당주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의 사업은 이해가 쉽습니다.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판다. 코카콜라 맛있다. 콜라 팔아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혁신은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배당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 세상을 바꿀 콜라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팔던 콜라나 잘 만들어서 팔지. 배당주는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 성장주에 투자하는 주주들의 마음은 번 돈으로 연구 개발해서 더 엄청난 걸 만들어서 그걸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재인 거 알겠고 나는 못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천재적인 두뇌로 세상을 바꿀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거야. 배당할 돈 있으면 그걸로 연구 개발이나 해. 그런데 어느 날 테슬라가 R&D 지출을 줄이고 배당을 시작한다면 난 이미 끝났어. 테슬라는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고백으로 들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배당주에는 현재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주가 성장주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서 좀 더 안전하고 또 배당이 주는 푸근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직은 노동에서 버는 소득이 있고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아직 노동소득이 있고 충분한 시간이 많이 남은 청년이 배당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도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